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필리핀에서 장기 비자를 신청할 때에 반드시 먼저 확인해야 할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선교사 비자나 워킹 비자 같은 장기 비자를 신청할 때에 반드시 확인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그 첫째는 여러분들의 여권 만기일을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비자 기간이 여권 기간보다 길게는 비자 스탬프를 찍어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권을 다시 발급받고 난 이후에 이 구여권에 있던 비자 스탬프를 새 여권으로 옮겨 찍어야 하는 그러한 불편함이 있고, 또 거기에 따른 비용도 추가로 지출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권 만기일이 2022년 10월 4일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2022년 1월 달에 비자 신청이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보통 2년이나 3년짜리 비자를 발급을 받으시는데, 2년짜리 비자를 받는다 하더라도 2022년 1월부터면은 나중에 비자가 2024년까지가 됩니다. 2024년 1월까지 비자가 나오게 되는데, 내 여권 만기일은 2022년 10월 4일에 여권이 만기가 되는 거예요.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여권에 비자 스탬프를 찍을 때에 2022년 9월 4일까지만 비자 스탬프를 찍어줍니다. 왜냐하면은 이 여권 만기일보다 한 달 전까지 비자 스탬프를 찍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요 밑에 작은 스탬프를 하나 더 찍어서 여기에 실제로 비자 만기일은 2024년 1월까지라고 여기에 써서 나옵니다. 이럴 경우에는 뭐가 문제가 되느냐 하면은, 이게 여권 만기일보다 비자 만기일이 더 길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여권 만기가 되면 여권을 재발급 받을 거 아닙니까? 여권을 재발급 받으면은 물론 우리가 공항을 출입하거나 이럴 때는 구여권과 새 여권을 같이 가지고 다니면서 보여주시면 됩니다. 문제가 없지만은 나중에 비자를 다시 연장을 할 때, 그때에 가서는 이 2024년까지가 비자인데 실제로는 스탬프는 2022년까지만 찍혀있기 때문에 이 비자 스탬프를 새 여권에 다시 새로 옮겨 찍는 리스탬프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새 여권에 2024년 1월까지라고 다시 비자 스탬프를 찍어주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이것이 좀 불편하기도 하고 기간도 걸리고 또 비용도 제법 많이 듭니다. 비자 스탬프를 옮겨 찍는 비용이. 그리고 만약에 4인 가족의 경우에 비자 주 신청자가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딸린 가족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 신청자를 보통 프린시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프린시펄 어플리칸트고, 그 다음에 가족을 디펜던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디펜던트가 하나, 둘, 세 명이 있다고 칩니다. 여기에는 뭐 부인이 되겠죠? 부인, 그 다음에 아들, 딸이 있다고 할 경우, 만약에 이 디펜던트 중에 한 명, 딸이 바로 이 여권 만기가 얼마 안 남았다 이러면은 나중에 딸 한 사람만 다시 비자 스탬프를 옮겨 찍으면 됩니다. 여권 재발급 받았을 때 다시 옮겨 찍으면 되고, 아들도 마찬가지고 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디펜던트이기 때문에 부인이 여권이 만기가 짧아요. 그러면은 여권 재발급 받은 다음에 나중에 부인만 비자 스탬프를 옮겨 찍으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한 사람에 대한 비용만 지출이 되겠죠. 그런데 만약 비자 주 신청자가 여권 기간이 짧은 경우,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입니다. 2022년 1월 달에 비자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은 비자는 2024년까지인데 여권 만기는 2022년 10월까지지 않습니까? 이럴 경우에 비자 리스탬프를 해야 되는데, 비자 주 신청자가 그런 경우에는 거기에 딸린 가족들도 다 똑같이 이렇게 찍혀서 나옵니다. 실제는 2024년까지지만은 비자 스탬프는 2022년 9월 4일까지만 스탬프가 찍어서 나온다는 것이죠. 가족들도 다 똑같이, 아무리 여권 기간이 가족들은 기간이 많이 남아 있다 하더라도
주 신청자가 그럴 경우에는 모두가 다 주 신청자를 따라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나중에 여권을 재발급 받았을 때, 뭐 다 부인도 아들도 딸도 전부 다 여권 기간이 아직 10년 남아 있다고 칩니다. 10년 남아 있어요. 그런데 주 신청자가 1년밖에 안 남아 있어서 비자 스탬프를 짧게 찍었다. 그러면은 나중에 주 신청자만 여권을 재발급 받지만은, 그렇지만은 나중에 비자 리스탬프 여권에 다시 찍는 것, 그것은 가족들까지도 다 새로 찍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4인 가족이 전부 다 리스탬프를 해야 되고, 또 리스탬프 비용이 별도로 지출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권 만기가 얼마나 남았는지를 반드시 확인을 하고 난 이후에 비자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 경우에는 여권을 먼저 재발급 받은 다음에 비자 신청을 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영문 주민등록 등본을 아포스티를 받아서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주민등록 등본상에 있는 영문 이름 스펠링과 여권상에 있는 영문 이름 스펠링이 틀리게 나오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여권은 우리가 내 영문 이름을 써서 내는 대로 그대로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주민등록 등본 같은 경우에는 자동 프로그램에 의해서 표준 영어 스펠링으로 기재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문 주민등록 등본을 발급받으실 때에 여권에 있는 이름 스펠링을 적어서 그 주민센터 직원에게 주어서 이 이름으로 영문 등본을 발급해달라고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철자 한자만 틀려도 여권상의 이름과 또 주민등록 등본상의 이름과 영문 철자 한자만 틀려도 이것은 다른 사람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등록 등본상의 영문 이름 스펠링과 여권에 있는 영문 이름 스펠링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제출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매년 한국에 가야 된다든가 출타를 해야 되는 그러한 스케줄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시기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교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에서 매년 3월이나 4월쯤에 연회, 총회, 노회 같은 그러한 모임이 있습니다. 이 모임은 꼭 참석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내가 비자를 3월 달에 신청을 했을 경우 나중에 연장을 하게 됩니다. 연장할 때 한국은 가야 되는데 예를 들어 내가 비자를 신청을 해놓은 상태에서 아직 비자가 나오지 않았으니까 한국으로 출국할 수도 없고 또 그리고 내가 한국에 갔다 와서 비자를 신청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비자가 끝나버리는 상태예요. 매년 그 문제 때문에 아주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그러한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또 하나는 연말을 될 수 있으면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연말에는 연휴가 많기 때문에 비자를 진행하는 기간이 오래 걸리는 것도 오래 걸리는 것이지만은 매년 우리가 1월과 2월 사이에 애뉴얼 리포트라고 하는 리포트를 하게 됩니다. 장기 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애뉴얼 리포트를 해야 되는데 비자를 신청한 상태에서 2월 말이 되도록 아직까지 새로운 비자가 나오지 않았을 경우 이미 아이카드는 이민청에 반납해서 들어가 있는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아직 아이카드를 받지 못해서 애뉴얼 리포트를 못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본의 아니게 계속 애뉴얼 리포트 시기를 놓쳐서 나중에 페널티를 물어가면서 애뉴얼 리포트를 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다고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기를 잘 계산해서 이 애뉴얼 리포트 시기와 가능하면 겹치지 않게 또 그리고 한국의 중요한 모임 때문에 매년 정기적으로 내가 나가야 되는 월이 있다면은 그 달은 될 수 있으면은 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비자를 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여러분들이 필리핀 집 주소를 비자 신청서에 기재를 하게 되는데 신규 때는 뭐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 주소를 기록을 해서 내면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2년 후에 연장할 때 또 혹은 또다시 2년이 지나서 4년 후에 연장할 때 여러분들이 계속 한 집에서 살지 않을 거 아닙니까? 만약 여러분이 집에 이사를 했어요. 그래서 비자 신청할 때 새로 이사한 현재의 집 주소를 써서 낼 경우에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우리 모든 외국인들은 주소가 바뀌게 되면은, 필리핀에서 사는 집 주소가 바뀌게 되면은 반드시 그 바뀐 집 주소를 이민청에 신고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만약 여러분들이 집 주소를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제가 알기로는 거의 99%의 사람들은 집이 주소가 바뀌었다고 이민청 가서 신고를 안 합니다. 그런데 연장할 때 내가 바뀐 집 주소를 써서 낼 경우, 그럴 경우에는 2년 동안 내가 집 주소가 바뀐 것을 신고하지 않은 것에 대한 페널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민청에 집 주소가 바뀐 것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라면은, 내가 실제로 집 주소가 지금 바뀌었다 하더라도 비자 신청할 때는 처음 비자 신청할 당시에 옛날 주소를 그대로 써서 내야 여러분들에게 페널티가 나오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선교지 교회 이름과 주소는 상관이 없습니다. 선교지는 항상 바뀔 수 있는 것이니까요. 예를 들어서 내가 A라는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2년 후에는 또 다른 교회에서 사역을 할 수도 있고, 또 A라는 교회도 사역을 하면서 사역지가 확장돼서 더 많은 사역지들이 생겨날 수도 있지요. 그래서 바로 이 선교사 비자의 경우에는 선교지 주소가 바뀌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집 주소죠. 워킹 비자도 똑같고 선교사 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집 주소는 여러분들이 처음에 썼던 주소를 그대로 써내야 페널티가 나오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중간에 집 주소가 바뀐 것을 신고를 했다면은 그럴 경우에는 상관이 없죠. 바뀐 주소를 써내도 되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옛날 주소를 써내시고 나중에 다시 또 집이 이사를 하게 될 때 그때 처음 주소에서 지금 주소로 바뀐 것으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은 참고로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로, 여러분들이 비자를 신청하면은 거의 대부분 인터뷰가 면제되지만은 간혹 가다가 랜덤으로 인터뷰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인터뷰를 받으러 마닐라 이민청에 가서 인터뷰를 하게 되는데, 인터뷰할 때에 조심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워킹 비자도 마찬가지고 선교사 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이분들이 인터뷰를 하면서 뭐 이름이 뭐냐, 생년월일이 언제냐, 이 선교사 비자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소속된 선교단체는 어디냐, 이런 것들을 이제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중간에 은근슬쩍이 유도 질문을 하게 되죠. 예를 들어서 선교사 비자의 경우에,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사역이 어떤 것이 있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은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내가 여기서 필리핀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고 있고 내가 사역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만 비자를 잘 줄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사역도 하고 있고요, 저런 사역도 하고 있고, 내가 장학 사역도 하고 있고, 교회 개척 사역도 하고 있고, 현직교회 건축 사역도 하고 있고, 목회자 세미나도 하고 있고, 뭐 그냥 여러 가지 내가 하고 있는 사역들을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여러분들 비자가 디나이드가 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디나이드라는 것은 흔히 우리가 하는 말로 취소된다고 하죠. 비자가 안 나오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은 아직까지는 내가 비자가 없는 상태입니다. 인터뷰는 보통 신규 때 많이 하는데, 비자 신규 때 신규로 인재 비자를 신청을 하는데 아직 내가 선교사 비자가 없는 상태 아닙니까? 선교사 비자가 없는 상태에서 이미 내가 선교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은 불법으로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이 되는 것이죠. 필리핀 법을 어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자가 안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나 하면은, 뭐 여러 가지 사역 이야기하는 건 좋습니다. 내가 이런 사역, 이런 사역, 이런 사역들을 쭉 얘기하면서 이 사역들을 하려고 하는데 아직까지 비자가 없어서 못하고 있다. 비자를 받게 되면은 그때부터 내가 이러이러이러한 사역을 하려고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이미 내가 사역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은 그 자체가 불법이 되기 때문이죠. 뭐 인터뷰를 받는 경우가 흔하진 않지만은 만에 하나라도 여러분들이 인터뷰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온다면은 이러한 식으로 잘 대처를 해서 비자 받는데 문제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필리핀에서 비자를 신청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고 알아야 될 사항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